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Lab의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원격지 시스템 관리하기 첫 시간으로 텔넷 서버를 구축해 볼 겁니다. 그리고 텔넷 서버의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텔넷 서버는 지금은 조금 인기가 떨어졌지만 이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격 접속 방법입니다. 좀 오래돼서 보안 등에 취약해서 이제 요즘은 텔넷만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 텔넷의 보안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텔넷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리눅스 서버에 텔넷 서버를 설치를 했다라면은 원격지에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할 PC에는 반드시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운영체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텔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원격지, 그러니까 텔넷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에서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서버 앞에 앉아서 직접 이제 텍스트 모드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죠. 자, 그리고 텔넷이나 아니면은 다른 서버 프로그램별 이제 연동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웹 서버라든지 텔넷 서버, FTP, VNC, 오라클까지 이런 것들은 각각 정해져 있는 텔넷 아니면 FT, FTP는 RFTP, FTP, GFTP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텔넷 서버 설치 과정이고요. 먼저 텔넷 서버를 유음을 통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서버 설치하기 이전에 텔넷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RPM QA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죠.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텔넷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생성을 해서 방화벽에서 포트를 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상시 가동,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이러한 전개 과정을 통해서 실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서 텔넷 서버를 한번 설치를 해 보시죠. 자, 서버를 켰고요. 서버는 저희가 전에 스냅샷을 찍어뒀잖아요, 그죠? 초기 설정 단계로 설정을 해둔 그 상태로 돌아가서 실습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상태로 켰고요. 지금 이제 켜게 되면은 먼저 텔넷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명령어는 rpm-qa죠. qa 텔넷 서버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밑에 원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 버전이랑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yum을 통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yum-y install 텔넷 서버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해줄 겁니다. 시스템 ctl 그 다음에 스타트 텔넷.소켓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정말 시작됐는지 서비스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ystemctl status 그래서 텔넷 소켓 엔터를 치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 상태 액티브에서 작동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작동 중이고 포트는 지금 23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됐다라고 치면은
이제 유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add 유저 tel 유저로 해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tel 유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로 설정을 해줘야겠죠. tel 유저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에 똑같이 tel 유저로 하겠습니다. tel 유저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인증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됐다 해서 유저 tel 유저 비번 tel 유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확인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PC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yum-y install telnet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엔터를 치시면은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완료됐고 이제 텔넷을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있는 PC에 서버 PC에서요. 접속 방법은 텔넷 하시고요. 서버 IP죠. 192.168. 여기 서버 IP가 뭔지를 확인을 먼저 할게요. ifconfig 쓰시면은 서버 IP가 나오게 되죠. 여기 10.20. 그러면은 여기서 10.20 쳐주시고요. 지금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그죠? 로그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준 tel 유저 그 다음에 teluser tel 유저 하고 나서 너 누구니 접속된 사용자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el 유저 접속이 됐죠,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텔넷은 서버가 구축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클라이언트고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텔넷 클라이언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어판으로 가셔서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작은 아이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및 기능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누르시면은 현재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텔넷 클라이언트가 있죠. 텔넷 클라이언트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요청된 변경사항을 완료했습니다. 닫기. 그 다음에 꺼주시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윈도우를 한번 재시작을 해줄게요. 이게 설정이 제대로 안 먹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시작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시작이 완료가 됐고요. 일단 명령 프롬프트 창을 하나 열어서 서버랑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명령 프롬프트 관리자로 하나 열어서요. 핑을 한번 쳐볼게요. 192.168.10.20이었죠. 주게 되면은 지금 핑이 제대로 가고 있네요. 네트워크는 연결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텔넷 서버 명령, 접속하는 명령어를 줘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telnet. 그 다음에 192.168.10.20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네트워크 상태는 서버랑 지금 클라이언트 간 네트워크 간에 대한 응답은 되지만 텔넷은 지금 연결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버에서 방화벽 설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서버에서 텔넷 서비스 포트 번호, 아까 전에 포트 번호 23번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 포트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버로 돌아가서요. 서버로 돌아가서 firewall config 치시면은 지금 방화벽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방화벽 설정에서 지금 이쪽에 런타임을 영구적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 서비스에 퍼블릭 서비스에 여기 보시면은 쭉 내려주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SSH 밑에 텔넷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옵션에 파이어워 다시 불러오기를 눌러주십니다. 복구를 하고 나서 이제 닫기만 하시면 돼요. 닫기 하시고 이제 윈도우 클라이언트 가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죠. 텔넷 19168 10.20 지금 접속이 됐죠, 그죠? 텔유저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몇 개 쳐볼까요? whoami 치면은 텔유저라고 나오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에 ifconfig 쳐봅시다. 정말로 얘가 서버인지 치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듯이 10.20 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EXIT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텔넷을 통해서 루트 사용자를 한번 접속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텔넷에서 1968 10.20 한 다음에 여기는 루트에 대한 비번을 넣게 되면요. 암호를 정확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entOS에서는 기본적으로 루트 사용자로 텔넷을 접속하는 것을 허용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허용했다가는 시스템 보안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루트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그래도 꼭 이제 루트 사용자로 접속을 하고 싶다라면 설정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로 돌아가서요. 먼저 env etc 밑에 security ty 해서 etc tty를 하나 이렇게 해서 해당 원본 파일을 다른 파일로 한번 바꿔주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인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한번 루트 하게 되면은
루트로 접속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할게요. 여기서 .bak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넷, 한 다음에 루트 A 하게 되면은 지금도 접속이 안 된다고 나오죠. 아까 설정을 통해서 루트로 접속을 했다가 지금 다시 원산 복구를 한 다음에 하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루트 권한을 가지고 싶다라면은 수 명령을 통해서 루트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tel user 잠시만요. tel user로 접속을 한 다음에 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루트 계정을 루트에 대한 권한을 얻는 방법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텔넷은 이렇게 이제 편리하지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에 취약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치면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아서 해킹 위험에 노출되는 게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이제 그 취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먼저 윈도우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걸 끊어주고요. 와이어샤크를 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지금 이제 텔넷을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tel user tel user 하게 되면 접속이 됐고 그 다음에 수명령을 통해서 루트 권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접속이 됐고 이것을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한번 봅시다. 중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링을 줘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포트가 23번이었죠, 그죠? 포트 23번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시고요.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텔넷에 대한 한번 보게 되면요. following TCP 스팀 대해서 정보를 보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패킷에 대해서 지금 보이시죠? tel user, 패스워드 tel user, 그 다음에 수 명령을 넣었고 수에 대한 루트 계정에 대한 비번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하지 않아서 해킹의 위협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SSH입니다. 텔넷과 기능 면에서는 거의 같고요. 데이터 전송 시에 암호화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텔넷은 사용 면에서 편리하지만 보안 취약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SSH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SSH 서버를 구축을 해서 텔넷에서의 평문 전송이 정말 이제 암호화돼서 전송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